무릎을 만졌을 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가 무릎뼈이고 이를 슬개골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사진을 살펴보면 대퇴골 앞에 위치한 슬개골은 무릎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슬개골 안쪽에 있는 힘줄과 인대들이 무릎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슬개골은 주로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 무릎이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며 골절되곤 합니다. 간혹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골절의 경우라면 수상 부위를 단기간 고정하는 치료 방법으로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며 이 경우 별다른 슬개골 골절 후유 장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분쇄골절의 형태를 띠거나 전이가 심한 골절 등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골절된 부위를 중점으로 관절면을 정확히 맞추어 금속물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한다는 막연한 공포와 흉터에 대한 걱정 등으로 수술을 받길 꺼려하시는 환자분들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의 특징 중 하나가 불안정성인 만큼 미래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주치의가 수술을 권유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에 들른 주부 A의 슬개골 골절 손해사정 사례를 준비하였으니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보시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는 A가 저녁 식탁에 올릴 생선을 보기 위해 마트 내 해산물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열된 해산물 앞에 물기가 남아 있었는데 하필 바닥도 미끄러운 대리석이어서 그대로 넘어지며 무릎을 부딪히는 A는 당시 슬개골 골절을 직감했다고 하셨습니다. 마트 내 관리서울로 일어난 사고가 분명했고 이를 빠르게 확인한 관리자의 인솔하에 응급실로 이동한 A는 MRI 검사까지 마친 후 슬개골 분쇄골절에 후방 십자인대까지 일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슬개골 골절 중 분쇄골절은 수술 후 와이어가 끊어져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그만큼 치료 및 재활 기간은 길어지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 A의 손해는 너무나 확실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평생 동안 이 정도 사고를 겪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자신에게 생긴 손해가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A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얼마의 합의금을 주장할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 제한을 승낙해야 할지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이렇다 할 해답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동일한 수준의 피해 정도, 즉 같은 진단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 사고와 교통사고 그리고 A의 사례와 같은 마트 내 넘어짐 사고 등 사고별로 산정되는 금액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조언에 기대하시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산정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기준과 그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시 수익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위 사례자의 경우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따르게 되고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 정도를 측정하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무릎 관절이 동요되는 증상은 없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슬개골 골절 수술 이후 무릎을 계속해서 고정해 놓다 보면 관절이 유착되어 처음엔 잘 굽혀지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 근력을 키워주고 최대로 움직이는 관절 범위를 점차 늘려가다 보면 점차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굽히고 펴는 관절 운동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A 역시 약 8개월간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와 봉침 치료를 받아왔고 자택에서도 틈틈이 재활 운동을 한 결과 회복 정도는 제법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슬개골의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으로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해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후유장애를 감정받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A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명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회사와는 다양한 주제로 분쟁을 겪게 됩니다. 주된 쟁점은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 정도였고 보험사의 주장에 법률적, 의학적으로 타당한 반박 의견을 진술하였고 긴 분쟁을 끝으로 피해자 A에게 모든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슬개골 분쇄골절과 같이 추후 관절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상 피해자들은 충분히 호전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선 보험회사나 주치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시기보단 피해자 편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